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6일 목요일 USKN 뉴스 시작합니다. 이 뉴스는 서부 지역에 방송되는 로컬 채널 56.9 채널과 미 전국을 커버하는 케이블 채널 TBK24, 또 IPTV인 티보 등을 통해서 이건 남가주 지역뿐만 아니라 미 전국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헤드라인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로운 이민법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가족 기반 중심의 이민 시스템을 축소하고 능력 기반의 고학력, 고숙련 노동자를 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 불법 이민 자녀 다카 관련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소규모 학군에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일 교육을 추진하면서 세간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잇따라 테슬라 전기차 모델 S가 주차된 상태에서 자체 발화해 전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테슬라 측에서는 이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안전성을 보완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71%에 달하는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할 자격이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한 주택당 $2에 판매하는 파격 정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독일에서 항공택시 스타트업 릴리움이 5인승 전기제트 비행기의 첫 번째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오는 2025년이면 하늘을 나는 택시가 선보일 전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사법, 형사법, 교통사고 상해법 전문 잔오 변호사 그룹 제공입니다. 네, 오늘 새로운 이민법이 발표됐습니다. 일단 가족 기반 중심의 이민 시스템을 축소하고 능력 기반, 고학력, 고숙련 노동자를 우대한다는 것인데요. 자, 이에 관련해서 불법 이민 자녀 다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로운 이민법을 발표했는데요. 새 이민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시너가 고안 주도한 것으로 장인 어르신의 뜻대로 국경 강화를 토대로 한 강경 이민 정책입니다. 자, 먼저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허용했던 가족 기반 중심의 이민 시스템을 축소합니다. 가족 단위 이민을 3분의 1로 줄이는 대신 영어가 유창한 고학력, 고숙련 노동자를 우대함으로써 현재 12%에 불과한 고숙련 노동자 비율을 57%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심지어 고숙련 노동자들은 배우자와 자녀들도 데려올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새 이민법에는 부모를 따라 미성년자 때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년들, 일명 다카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다카에 대한 처분 조항을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단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 하원조차 새 이민법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로 보여집니다. 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도 이번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의 반대와 트럼프 대통령의 조롱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써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4명으로 늘어납니다. 네, 블라시오 뉴욕시장이 오늘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블라시오 시장은 그가 출마를 선언한 다른 후보들보다 더 풍부한 행정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뉴욕시장으로 재임 중 최저시급을 $15로 인상했고 역대 최저 수준의 범죄율을 관리 감독했으며 4살 어린이들의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한 점 등으로 출마를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출마 선언 영상을 통해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는 소득 불균형의 현 시대, 트럼프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며 맞서 싸우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또 다른 미인을 데려왔다며 많은 높은 세금과 범죄를 좋아한다면 그는 당신의 사람이라며 뉴욕은 그를 싫어한다고 조롱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퀴니피 대학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뉴욕 시민 중 76%가 블라시오 시장의 대선 출마에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워싱턴 포스트지는 블라시오 시장이 이미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후보들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꼽았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번 블라시오 시장의 출마와 함께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24명으로 늘어났으며 현재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46%의 지지율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 14%의 지지율로 버니 샌더스 의원과 8%의 지지율로 피트 부티지지 후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알라바마주에 이어 미주리주 상원에서도 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 전국적으로 더욱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공화당이 다수인 미주리주 상원에서도 포괄적인 낙태 금지법이 찬성 24대 반대 10으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금지했고 이를 어기고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징역 5년에서 최고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하원 투표와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거쳐야 발효가 되지만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최종 통과는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가결은 앨러바마주가 성폭행 피해자들의 낙태마저 허락하지 않는 초강력 낙태 금지법을 발효한 지 하루도 안 돼 또 이뤄진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각계에서 비난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앨러바마주, 조지아, 오하이오, 켄터키와 미시시피에 이어 미주리주까지 낙태 금지는 여성의 삶과 근본적 자유에 대한 소름 끼치는 공격이라며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라며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낙태 찬성 시민단체 가족계획연맹 남동지부장은 주지사를 법정에서 보게 될 것이라며 소송을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낙태 금지 법안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연방 대법원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판례를 뒤집어 낙태를 금하는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소규모 학군에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일만 교육을 하자라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좀 정리해드립니다. 텍사스주 중부에 위치한 다인박스 지역 소규모 학군에서는 내년 학기를 시작으로 주 4일 수업을 실시합니다. 학군 관계자에 따르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일 수업을 실시하며 월요일에는 수업은 없지만 학교는 오픈된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처럼 줄어든 시간만큼 학교 수업 시간은 매일매일 35분씩 연장된다고 합니다. 한편 텍사스주는 학교 출석 요건을 정해진 일수에서 정해진 시간을 이행할 시 변경에 관해서는 유연성을 허용해 왔습니다. 중국에서 잇따라 이 테슬라 전기차 모델 S가 주차된 상태에서 자체 발화해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관련해 테슬라 측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안전성을 보완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12일 홍콩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이 테슬라 모델 S 전기차가 정차한 지 30분 뒤 자연 발화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에도 중국 상하이의 한 건물에서 주차 중이던 이 테슬라 차량이 갑자기 연기를 내뿜고 점서됐습니다. 자, 이처럼 잇따른 전기차 테슬라 차량 화재 사건으로 전기차 1위 시장인 중국에서 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테슬라 측에선 성명을 내고 사실 규명을 위한 팀을 구성해 현재 당국과 함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는 아직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은 이번 화재 사고들과 관련해 배터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원격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 있는 모든 테슬라 차량 모델 S와 모델 X 차량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71%에 달하는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펜타곤 자료에 따르면 17살에서 24살 사이 미국 내 젊은이들 중 약 71%는 군에 입대할 자격이 부적합하며 그 주된 이유는 비만과 고등학교 미졸업 그리고 범죄 경력 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채용 담당자들은 높은 군입대 부적합 수치가 국가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많은 일자리에서도 자격이 미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들에게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군 입대 조건으로는 18살 이상 35살 미만 나이에 고졸 학력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어야 되며 범죄 경력이나 수술 기록, 영어 등의 조건 등을 평가한다고 채용 담당관은 전했습니다. 네,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죠. 웨스트포인트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흑인 여성들이 졸업하게 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오는 25일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서 흑인 여성 졸업생만 34명이 졸업 소위로 임감합니다. 이는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난해에도 27명 흑인 여성들이 졸업해 임관한 바 있는데요. 또 지난해에는 웨스트포인트가 창설된 1802년 이래 최초로 흑인인 데럴 A. 윌리엄스 중장을 교장으로 임명해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현재 웨스트포인트 재학생 10%가 흑인이며 여성의 비중은 약 20%에 달합니다. 한편 웨스트포인트에서는 지난 1980년에 첫 번째 여성 졸업생을 배출한 뒤 올해 5,000번째 여성 졸업자를 내보내게 됐습니다. 네, 잠시 전환 소식 듣고 들어와서 사건, 사고 소식과 함께 각 지역 소식 그리고 해외 소식도 좀 전해드립니다.
번역 선수 에버트란. 말도 안 되는 번역에 고생 중. 번역 선수 교체.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망 번역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대량 번역을 가능케 합니다. 대량의 매뉴얼도 정확하게 빠르게 에버트란에 맡기세요. To God, go banging on his door. You can throw your hands up, you can beat the clock. You can move a mountain, you can break rocks. You can be a master, don't wait for luck. Dedicate yourself and you can find yourself. Standing in the Hall of Fame, and the world's gonna know your name. And you'll be on the walls in the Hall of Fame. Be a champion. Teachers, be politicians, be preachers. Yeah, yeah. Be believers, be leaders, be astronauts, be champions. Standing in the Hall of Fame. 네, 먼저 남가주 지역입니다. LAPD는 맥도날드 한 매장에서 4살 어린 소년을 납치 미수한 사건과 관련해 이 영상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용의자 여성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네,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맥도날드에서 4살 소년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LAPD에 따르면 33살의 용의자 여성 마릴린 라모스는 지난 화요일 오후 약 3시 15분경 올림픽과 센트럴길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 안에서 4살 어린 소년을 납치를 시도하다 주변 목격자들로부터 제지를 받고 도보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 라모스는 어제 저녁 샌페드로와 아가사 거리에서 체포됐으며 현재 보석금으로 1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한편 어제 마틴 루터 킹 길과 샌페드로 길에서 발생한 또 다른 4살 소년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해 같은 용의자로 조사한 결과 경찰은 이번 여성 용의자와 관련은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실종됐던 한 임산부가 시카고의 한 가정집에서 교살당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자궁에서 적출된 아기는 위독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어제 사우스웨스트 사이드의 한 가정집에서 19살 임산부가 살해된 채 발견됐으며 뱃속에 있던 아기는 자궁에서 적출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약 3주 전 실종 신고된 오초아 로페즈 씨로 확인됐으며 여성의 뱃속에 있던 아기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매우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은 여성의 사인을 목이 졸려 사망한 교살로 보고 이런 살인사건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용의자 3명 또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유가족들에 따르면 임신 9개월인 오초아가 무료 아기용품을 준다는 한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살인범들의 집으로 유인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네, 스쿨버스 정차 시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차해야 되는데요. 이 오하이오주 한 지역에서 10대 여성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스쿨버스를 지나치려 하다가 하차하고 있던 어린이 2명을 차로 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관련 영상 다소 충격적인데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하이오주의 10대 여성 운전자가 지난 월요일 스쿨버스에서 정차 사인을 무시하고 지나가다 버스에서 내려 길을 막 건너던 어린이들을 치는 그야말로 끔찍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네, 영상에는 버스 운전기사가 경적을 울리며 운전자의 정지를 재촉하는 모습도 반복적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빨간색 승용차는 이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버스 옆을 지나가다 결국 초등학생 어린아이 2명을 치고 도망치는 영상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어제 도주한 18살의 여성 데일라 라쉐이 윌슨이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자수했다고 전했으며 스쿨버스 정차 위반과 뺑소니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차에 치인 2명의 아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진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네, 미국 대형 반려동물 용품점이죠. 펫코에서는 이번 주말 애완동물 식품을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한 번쯤 가보시면 어떨까 싶어집니다.
네, 반려동물 용품점인 펫코어가 이번 주말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무료로 애완동물들의 음식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펫코어 측에 따르면 인공 재료가 들어있어 고양이나 애완견들의 사료를 교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말에 한해 펫코어에서 새로운 영양 기준에 맞는 선택 제품으로 무료 업그레이드 교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펫코어는 성명을 통해 애완동물 사료 판매 기준에 맞지 않던 인공 재료 제품을 판매하지 않은 첫 번째이자 유일한 유통업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식품의약청 FDA는 최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몇몇 애완동물 사료에 비타민 D가 초과 함량 들어있거나 또는 살모넬라균의 위험이 있어 리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아들인 프린스 잭슨이 영화 리뷰 관련 유튜브 쇼를 런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이클 잭슨의 아들인 프린스 잭슨이 동생 비기 잭슨과 또 사촌 타즈 잭슨과 함께 유튜브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프린스 잭슨 형제들과 함께한 영화 리뷰 컨텐츠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날 주제로는 최근의 대세인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주제로 약 45분 동안 방송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프린스 잭슨의 유튜브 채널 라이프 온 2의 구독자는 벌써 10,000명 이상이 구독했으며 시청자 수는 46,000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22살이 된 이 프린스 잭슨은 올해 로열라 메리마운트 경영대학을 졸업한 바 있습니다. 해외 소식입니다.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요. 주택 가격을 단돈 $2에 판매하는 파격 정책이 시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마을의 유령화를 막기 위해 주택 한 채를 단돈 $2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시칠리아 시장은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고 있어 인구가 2,250명에서 이제는 1,300여 명까지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 선사시대부터 역사가 내려오는 시칠리아 마을이 죽어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는 없다며 이와 같은 고유지책을 내놓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매물을 내놓은 이 정책은 이탈리아 연안의 섬 올롤라이 마을에서 단 1유로에 버려진 집들을 판매하는 정책을 처음 시도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엔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에서는 항공택시 스타트업 릴리움이 5인승 전기 제트 비행기의 첫 번째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이제 오는 2025년이면 하늘을 나는 택시가 선보일 전망입니다. 네, 독일 미넨에 기반을 둔 릴리움이 전기 제트 비행기인 릴리움 제트의 시험 비행 영상을 공개하며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릴리움 제트는 달걀 모양의 항공기 선실에 4개의 날개가 달려있는 제트 비행기로 날개에는 모두 36개의 전기 제트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다른 비행기와 달리 비행기 꼬리나 항공기의 방향타, 프로펠러, 기어박스 등은 없습니다. 릴리움 제트는 시속 300km의 속도로 최대 300km의 거리를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릴리움은 다른 경쟁사들과는 달리 항공택시에 인간 조종사를 탑승시킬 계획입니다. 릴리움은 지난 2010년에도 2인승 수직 이착륙 프로토타입 테스트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습니다. 한편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가 넘는 업체들이 하늘을 나는 택시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에어버스나 보잉, 우버 등도 복잡한 도시의 하늘 위에서 운행되는 항공택시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조만간 나르는 택시들이 잇따라 선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희 US캠 방송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뉴스와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잠시 전한 소식 전해드리고 와서 오는 6월 7일과 8일 양일간 이곳 LA 한인타운 가든 스윗 호텔에서 열리는 제2019 ICT 뷰티에스 엑스포 관련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주 한인 최대 규모,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서울 메디칼 그룹. 가장 많은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가 속해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을 통하면 전문의 허가도 아주 빠릅니다. 메디케어 HMO 보험 가입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 메디칼 그룹은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소중한 나와 가족을 위한 선택. 서울 메디칼 그룹. 네, 저희 US캠 방송이 오는 6월 7일, 8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 ICT 뷰티 앤 헬스 엑스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한국 중소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돕기 위해서 이번 USK 뉴스에서 힘을 보태기로 했는데요.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이번 엑스포의 홍보 주관사인 이노스타 USA 회장이자 저희 USKN 뉴스의 상임 고문을 맡고 계시는 정경수 회장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엑스포를 위해서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주류사회 관심도 큰데요. 베버리 지역에서도 또 이 헐리우드 지역에서도 많은 인사들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련해 오늘 초대 손님, 특별한 초대 손님 모셨는데요. 미스 뮤니 씨 함께 자리했습니다. 잠깐 먼저 인사 소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I am Dame Winnie Irani from Beverly Hills, and I have a long history of being part of the beauty industry. I had a beauty school, and it was a very successful school. My school was rated as the ideal school for United States, and I'm very familiar with the quality of beauty product in Korea, and I'm used to doing this, and I'm here today. 계속해서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하게 되는 이노스타의 이 회장님이신 우리 정경수 회장님 함께 자리하셨는데요. 자, 먼저 이번 행사 많이 어려우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좋은 행사를 자리를 마련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행사를 하시게 된 간단 동기 좀 말씀해 주시죠. 우연히 한국의 스킨케어 고급 마스크팩 브랜드를 만들게 됐는데 이걸 이제 미국의 시장에 가져와서 판매를 하려니까 품질은 우수하지만 브랜드 밸류가 떨어지다 보니 그렇죠. 제대로 된 고급 브랜드 가격을 받고 판매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기저기 미국 전시회를 다니다 보니 뜻밖에도 우리 K-뷰티의 명성과 좀 다르게 우리 한국산 브랜드 제품을 단독으로 전시한 부스도 발견하기가 어려웠고 일단 뭐 상당히 또 이번 엑스포가 상당히 이색적이고 또 흥미로운 전시회가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어떤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With this expo, you're going to have a lot of celebrities coming from Hollywood. But this expo, you're going to have a lot of action, a lot of happiness, a lot of contentment. You're going to have a lot of good stuff that you're going to find for less price. Network, you will be able to network with major people that's coming. 자, 우리 정교수 회장님, 이 베버리힐스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한국의 ICT 쪽에서는 또 어떤 기업들이 또 이번에 참가하게 됩니까? 한국에서는 여러 업체가 참가하는데 우선 뷰티 쪽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주식회사 KPT인데 독일의 디젤도프에 있는 세계 원료 전시에서도 가장 최대 우수상을 받은 그러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번에 크림 캡슐 론지를 런칭했습니다. 이번 엑스포에 처음으로 선보일 이 론지 크림 캡슐이 앞으로 미국 시장 진출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우리 한인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ICT 쪽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또 제품들이 나오게 됩니까? ICT 쪽 분야로는 유일하게 한국에서 참가한 그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미국에는 이제 고양이를 기르는 애호가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 제품은 고양이를 운동시켜서 고양이를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헬스 쪽으로는 어떤 기업들이 또 참가를 하게 됩니까? 여성 골퍼들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골프공 중에 향기 나는 골프공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 향기 나는 골프공은 품질도 아주 우수할 뿐더러 아주 보기도 아름답고 첫째 향기가 납니다. 딱 공을 보는 순간에. 이 향기 나는 공 매우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헬스 쪽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헬스 또 하나는 지금 크리스피 타입으로 나오는 그 현미 칩이 있습니다. 이 현미를 로스팅하는 기계까지 한국에서 가져와서 선보일 예정인데 이 크리스피 현미의 특징은 쌀로 만든 것인데 근데 이 업체는 유일하게 오일을 사용하지 않고 이 현미 칩을 만들었습니다. 이 현미의 특징은 쌀은 본래 분말을 내서 하는 법인데 이는 통으로 이 칩을 만듭니다. 이번 엑스포에 반드시 참가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닥터문희 씨에게 여쭤보겠습니다. You're going to meet some very important people where you can network and you can grow. So I'm doing this and we're going to have a very good network for you. You're going to have a lot of vendors are coming. So you will get good deals, good product, the top of the line technology you're going to see. So, and you're going to see some people dressed up in 17th century and you're going to have a really lot of good time education and you're going to have a good food, you're going to have everything there. So come and spend the day with us and you will be very happy when you leave. 이번 엑스포를 공동 주관하고 있는 이노스타의 정경수 회장님, 이번 둘째 날에는 또 갤러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또 이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날은 그 닥터 무니가 그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아트 포 피스 어워드 그 재단의 싱어 헐리우드 배우들이 그대로 거기 무대에 등장하고 우리 또 미스 아시아 월드 팀 USA 팀에서 또 각국 퀸들이 나와서 패션쇼를 또 하고 특히 또 한국에서는 벨리 댄스 팀이 또 특별하게 합니다. 한국에서 일부러 건너옵니다. 그래서 오디세이 벨리 댄스라고 이 팀이 또 와서 또 축하 공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겔라 어워드에도 많이 와주셔서 한국에서 멀리 건너온 우리 한국 업체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닥터 무니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So my message to all the Korean people is very important that you work with us, and if you want to create jobs and tourism and healing for Korea, and I want to see all of you guys to come and have fun, and you will have a great time, great branding. You're going to see a lot of people from Hollywood and Beverly Hills are coming. You can have nice photos. Airtime, you can have food, you have everything there. So come and join us. 네, 그렇습니다. 2019 ICT 뷰티 헬스 엑스포 오는 6월 7일, 8일 이틀간에 열리게 됩니다. 이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주류사회에서도 함께 진행하는 이번 엑스포, 한인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ICT 2019 뷰티 헬스 엑스포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전화 소식 듣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 날씨와 오늘의 증시 그리고 전국 개솔린 가격 정리해드립니다. 네, 저희 USKM 방송은 유튜브에서 구독하시면 보다 빠르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2019년 5월 16일 목요일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